최민희 언론특보가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이야기 들어보고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갈 텐데요. 최민희 특보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먼저 대선에서 승리한 걸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좋은 후보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지금 속보가 올라오는 걸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내 5당의 대표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면담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예, 이거는 이미 후보께서요. 네. 그 유세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선되면 먼저 야당부터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지키고 계시고요. 지킬 겁니다. 그래서 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처음에 5당 대표를 만나게 되면 이제 협치와 아무래도 이런 협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죠?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홍일학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입당하셔서 120석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20석으로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의석수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내 협치 그리고 이 정부를 이끄는 과정에서 연정 같은 것은 이게 뭐 거의 필수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번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시작되면서 이게 뭐 촛불 대선이다 이렇게 시작했고 촛불 대선, 적폐청산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쯤에 통합이 강조되면서 장미 대선이다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본격적으로 구도를 보수 진보로 끌고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대선이 왜 생겼는가, 왜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후보 시절에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국민과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진보 보수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하겠다. 이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촛불 정신을 받들고 태극기 시민의 아픔도 보여안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이 개혁과 통합에 국민들께서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지금 누가 참여할지도 좀 주목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합정부 구상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 좀 눈길이 가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통합정부 구상은요, 일단은 이제 국회와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이제 4개 정당과 의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무총리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출신은 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내각을 구성할 때 이제 당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소통하는 과정은 곧 국회 다른 당과 소통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추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번 촛불 대선을 만든 것도 국민들이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키고 만들어준 것도 국민들이고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께서 정치인들보다 더 정보도 많으시고 애국심도 더 크신 것 같아요. 개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국민과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큰 틀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 국민들의 기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할 생각도 없는 분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이후에 국민이 불러내신 분이지요. 그래서 2012년에 정치권에 입문하자마자 어려운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셨지만 낙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을 보시면
정말 많은 일을 겪으신 분이에요. 5년 동안 압축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이 한 몇십 년을 겪는 일을 압축적으로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비난도 많이 받았고 그 비난에 버티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한 인내심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DJ의 인내심과 노무현의 열정을 아우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소통하고 인내심 있는 리더십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도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대탕평 인사하셨기 때문에 그 인사도 물론 이제 대탕평 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촛불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닦는 토대를 닦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구성되면 국민과 소통하며 야당과 소통하며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정 기간은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야당들도 적극적인 팔로우십을 발휘하셔서 때로 질책하시지만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